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 노동절이죠. 그래서 월요일까지 토, 일, 월 3일 연휴네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내일 개장합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개장하지 않는 날 제가 방송을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펀드 매니저 문재인 대통령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야기 뉴딜 펀드, 그다음에 오늘 뉴스에서는 펀드 매니저 문재인 대통령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하시는 건 아닐 것이고 결국 공무원들, 그다음에 장관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 져야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정책 좀 할 말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에 한국거래소 BBIGK 삐끼 이게 발음이 좀 그렇죠. 삐끼 뉴딜 지수 5종 발표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런데 이 BBIGK 뉴딜 지수 5종이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어요. 왜냐? 목요일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죠. 금요일 새벽에 장을 마쳤던 그 미국의 목요일 증시가 나스닥은 거의 6% 가까이 폭락했죠. 역시 금요일 시작한 한국 증시도 시작과 동시에 코스닥 코스피 큰 하락이 있었어요. 그런데 BBIG K 뉴딜 지수 저탄소 관련 배터리 이런 주식들이 선방하면서 코스피는 28포인트 하락에 그쳤죠. 그래서 미국 시장 폭락 후에 금요일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하락 방지에 이 BBIG K 뉴딜 지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는 일제히 이 BBIG K 뉴딜 지수에 대해서 일제히 비판, 심지어 비난이라고 해도 될 만한 수준의 신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오늘 저녁에 보도한 건데요. 뉴딜 펀드 작심 비판한 외국 증권사, 홍콩의 CLSA입니다. 이 증권사가 간단한 한 장짜리 리포트를 냈는데요. 제목이 문재인 펀드 매니저와 어떻게 경쟁해? 라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왜 홍콩에 있는 증권사가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쓴소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 구해서 봤더니요. 한마디로 그냥 비꼬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꼬는 이야기였습니다. 대통령이 펀드 매니저 하니 자신들처럼 민간 증권사, 민간 투자회사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영업할 거리 좀 막지 말라, 그런 식이었는데요. 중요한 건 문제의 본질이죠. 그래서 상승미소 지금부터는 이번 문제의 핵심, BBIG K 뉴딜 지수, 그 다음에 CLSA 증권사가 비난한 거, 그리고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한국의 신문 기사들, 이걸 한번 보는데요. 핵심은 무엇이지? 그러니까 즉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며 친수익파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약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무슨 파? 친수익파입니다. 수익의 관점에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바로 문제의 BBIG K 뉴딜 지수 한 장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 이 K 뉴딜 지수를 만들었는데요. 크게 4개 섹터로 나눕니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4개 분야 섹터로 놔두고요. 이 4개 섹터에 각각
시총 상위 10개 종목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수를 이제 가중평균을 내든지 하겠죠. 그래서 지수를 만들어내는 게 BBIG K 뉴딜리스입니다. BBIG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거 약자입니다. K는 코리아죠. 그리고 한국의 한국판 뉴딜지수를 이걸로 정부 정책을 어떻게 보면 보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요, 결국 정부의 부양책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부의 부양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통화정책, 두 번째는 재정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하죠. 그래서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한다거나 RP를 지원하는 등 통화정책을 가지고 지원합니다. 근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돈의 양을 결정합니다. 즉 얼마나 많은 유동성을 시장에 부을 것인지만 결정을 하고요. 그런데 돈의 양을 늘릴 수는 있지만 중앙은행은 돈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흐르는 방향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정부의 재정정책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한다. 즉 경기 부양을 한다는 얘기는 돈을 어느 섹터에 많이 넣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의 방향을 특정 섹터, 특정 산업으로 모는 것은 결국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되면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죠. 물건을 많이 팔게 되면 일자리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정책은 돈의 방향을 결정하고 통화정책은 돈의 양을 결정합니다. 이 돈의 방향을 결정하는 재정정책은 항상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정 산업,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 배터리 산업, 게임 산업 이렇게 방향을 아예 그쪽으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정부는 4개 산업을 직종 역성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국거래소가 2차 전지,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4개 섹터의 지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 분야에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넣고 그렇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서 살아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의도 정말 좋았습니다. 왜?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산업이 비대면, 대면 이런 섹터로 완전히 나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 각국의 정부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빨리 나아갈 산업을 육성해서 그곳에서 일자리를 만들자라고 한국과 같은 이런 비슷한 재정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따라온 한국거래소의 BBIG K 뉴딜지수 의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태과는 불급만 못하죠. 이거 음양오행, 명리학 용어입니다. 태과, 남는 거죠. 불급은 부족한 거. 즉 남는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즉 한국거래소 의도는 좋았지만 너무 엉뚱한 짓을 했다. 왜? 디테일이 부족했어. 디테일이 부족한 정책은 결국 이렇게 신문에서 그 다음에 반대 진영에서 전체 의도를 왜곡할 만한 수준의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디테일이 부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2년 전에 정부가 코스닥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나왔던 메자닌 정책입니다. 메자닌 펀드를 육성한다고 하면서 코스닥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메자닌 펀드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코스닥이 개폭락을 했었죠. 900포인트에서 400포인트까지 물론 그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하락을 했었어요. 메자닌이 뭡니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그런 주식이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투자하게 한 거죠. 정부가 밀어줘서. 여러분 코스닥을 활성화시키려면 주가가 올라와야 되는데 주가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수급이죠. 수급.
그런데 전환사채, 신주인수급분 사채 저런 것들을 쏟아내게 되면 결국 코스닥을 못 가게 하는 거죠. 발행한 놈과 싼 전환 가격으로 인수한 놈만 이익했던 거고 코스닥에 투자한 개인들은 개피를 보게 만들었던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 아무런 디테일 없이 함부로 만들었다가 지난 2년간 고생했는데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정책이 아닐까 걱정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원금 보장을 한다고 그랬죠. 투자 손실의 35%까지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하겠다. 예, 뭐 어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원금을 보장해 주는데 이건 나무죠. 근데 숲은 만약에 오늘부터 이 펀드가 설정이 돼서 투자를 하는데 오늘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정부의 재정으로 맡겠다.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과 제 돈입니다. 최악의 경우 내가 낸 돈으로 내 돈을 원금 보장 받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투자는 어디까지나 투자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무조건 오른다고 배팅한다는 거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이거 잘못된 악수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9월 4일에 나왔나요? BBIG K 뉴딜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내달 10월 7일에 나온답니다. 자, 뉴딜 지수 추종한다 그러면 앞서서 4개 섹터에 10개 회사만 투자하는 지수가 되겠죠. 한마디로 4개 섹터에 10개를 낸 그게 K 뉴딜 지수인데 이걸 추종하는 ETF가 나온다 그러면 40개 종목에만 돈을 몰리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개 회사 아닌 다른 회사는 외면하고 한마디로 소외당한 왕따를 시키겠다는 건가요? 안 되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즉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특정 산업을 육성해서 국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몇 개 기업만 특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정 산업 전체로 돈이 흘러가게 해서 그 안에서 많은 기업들이 그 돈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새로운 기업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경쟁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이게 진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 기업, 아예 40개 기업만 한정을 하면 그건 역효과죠. 왜? 40개 기업의 ETF를 만들어서 거기에만 계속 누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버블을 만들든지 결국 무너지든지. 즉 이전 산업을 특정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이렇게 기업을 특정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추진 과정에서 이 점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할 것이고 산업은 특정하되 기업은 특정하지 않는 그런 현명한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 방송을 듣는 친수익파 여러분들, 이번 정책에서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여러분들 수익, 계좌 잔고를 높일 수 있느냐? 이제부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란의 관점, 지금 재정정책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산업을 특정하는 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원금 보장이나 기업을 한정하는 이게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논란의 관점보다는 전체 숲을 보는 그런 해안이 필요합니다. 이번 K뉴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저탄소 그린 뉴딜입니다. 왜 저탄소 그린 뉴딜이냐? 어차피 기후변화 협약, 최근의 홍수, 태풍 이런 게 전부 다 결국 지구온난화 때문이고 지금 현재 유럽, 미국은 이 저탄소 방향, 수소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차 방향으로 이미 정책을 상당히 빠르게 옮겨가고 있어요. 이게 한국만의 방향이 아니라 글로벌 주요 국가의 정책 방향이니 이걸 못 따라가면 이게 곧 무역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익파라면 돈이 흘러가는 방향, 어떻게? 예, 정부가 그쪽 방향으로 보니까 돈이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방향, 그 섹터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요? 그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4개 지수, 10개 기업,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거잖아요. 즉 4개 지수 기업들, 10개 기업, 총 40개 기업은 이미 프라이싱이 되었고 이미 선수들은 이번 뉴스에 열심히 미리 확보한 물량을 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수익파라면
숨겨진 기업을 찾아내야 됩니다. 숨겨진 기업, 저와 함께 찾고 여러분끼리 찾고 친구들과 함께 찾고 부지런히 찾아낼 때 그 산업에서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문에서. 그런 정책 때문에 그런 뉴딜 기업 버블이 나올 수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예, 여러분, 버블은 자연현상이고요. 버블은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2000년 나스닥 버블 때문에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이 생겼고요. 한국에서는 네이버, 그리고 지금 카카오의 전신 다음 이런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산업을 육성할 때 돈이 몰리면 너도 나도 돈이 와서 옥석을 가리지 못하면 그게 버블이죠. 그래서 돈을 보내는 것, 산업을 육성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서 버블이 일어나지 않도록 투자 수익을 챙기는 것은 친수익파 투자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즉 투자자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 정부와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 진짜 큰 돈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원하는 곳에 있고 그 방향이 글로벌 전체가 한꺼번에 가고 있다 그러면 더 큰 수익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니 단순히 40개 기업 이면에 숨겨있는 경쟁력 있는 그 섹터의 기업을 찾아내서 우리 친수익파의 계좌를 늘리자. 이게 상승미소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 내일 또는 모레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예, 멤버십 제도.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아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멤버십 제도가 무엇인지, 왜 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멤버십 서비스 제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 상승미수 경제와 투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맨 오른쪽에 가입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멤버십 가입을 하는 버튼입니다. 이 도대체 멤버십 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질문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메일로 저에게 질문을 주셨던 건데요. 가장 첫 번째가 왜 상승미소 당신은 멤버십을 운영하는가입니다. 왜가 가장 중요하죠. 구체적인 제가 꿈꾸는 이유가 왜기 때문입니다. 제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는 건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많은 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방법이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다 하시게 되는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시장이 문제를 삼을 때만 문제가 되고 아무리 안 좋은 일도 문제를 삼지 않으면 호재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을 알아내고 또 그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의 트레이닝을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경제를 분석하고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지켜내고 조금이라도 불리게 되죠. 그러면 제 방송에서 꿈꾸는 친수익파를 양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 좋아요. 상승미소. 멤버십 제도 도대체 3만원 내고 가입해야 되는데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멤버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제도 하게 되면 커뮤니티 게시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 전용의 게시판이 열리는데 여기에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나 그다음에 이메일로 순간적으로 동시에 알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서비스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매일 새벽
미국장이 마치면 미국 증시의 시황을 분석합니다. 단순히 시황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무엇에 관심을 두는지 거의 모든 섹터를 살펴봅니다. 제가 이 시황을 쓰기 위해서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납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그 다음날 우리 이제 아침에 한국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경제 속보 및 지표를 분석해 드립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빠서 오늘 현재, 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서, 그 다음에 한국의 이 증시 개장이 되는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으면서 실시간 경제 속보를 전해드리고 그 속보를 그 다음에 지표를 분석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지난주죠. 지난주 목요일 위안화가 7.0 밑으로 하락하는 것을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증시 상황 이야기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가령 북한의 지난번에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했던 거나,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미국의 데일리 19 확진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항상 주목하고 있다가 상황을 해석하고 이 상황이 향후 증시에 향후 경제에 어떻게 이어질지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분석해서 여러분께 계속 글로 올려드립니다. 네 번째는 시장의 대응입니다. 이 DDR5는 월요일, 7월 13일 월요일 방송이긴 하지만요, 이미 7월 금요일과 목요일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이런 내용을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 웬만한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한국 주식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에 거의 실시간으로 영향받고 있는 게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그 다음에 미국의 종목들 이야기하고 분석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지난주 아마 수요일인가에 올려드렸던 그림 텐데요. 핸들러 업체인 어드반테스트입니다. 어드반테스트. 이 업체와 제가, 잠시 후에 얘기했지만 추천 종목도 가끔씩 드리는데요. 추천 종목, 테크인, 후공정 업체죠. 이 업체와 비교한 연관성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멤버십 전용 방송도 아주 가끔은 합니다. 지금까지 멤버십 3개월 동안 멤버십 전용 방송을 2번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추천 종목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었던 이야기죠. 테크인, PSK, 그리고 EUB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좀 더 깊게 연구하려고 메모리 반도체 주식 때가 왔다, 이 방송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앞서서 이미 언급한 대로 추천 종목 매매도 합니다. 즉, 매매를 리딩하진 않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지난주에 JYP 엔터를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이미 거의 7월 1일일 겁니다. 그때 7월 초에 JYP 엔터를 6월 달이었나요? 6월 말이었나요? 아무튼 JYP 엔터를 추천을 했었는데요. 그냥 단순히 사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왜 추천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매매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한 것을 사진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서 같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도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크게 7가지의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멘탈 관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독서한 내용, 서평을 올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멤버십 비용이 월 3만원입니다. 다른 멤버십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싼데, 이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멤버십 비용 월 3만원 너무 비싸지 않은가?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비쌉니다. 비싸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3만원 작은 돈 아닙니다. 그것도 한 달에 3만원씩이니까 상당히 비싼 돈인데요. 왜 3만원이냐? 만약에 5천원이나 아주 작은 돈으로 해버리면 제가 당연히 그 정도만 마음을 먹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5천원을 내면
그 작은 돈이기 때문에 내시는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3만 원을 내지만 30만 원, 아니 300만 원을 받고 있다 생각하면서 정말 큰 책임감으로 열심히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와 경제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 그들만을 위해서 어떻게 돈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최고의 모임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요.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는 주기를 보면 거의 95%의 이상의 멤버십 회원들이 계속 연장을 합니다. 그걸로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3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 당신이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뭐냐? 뭐 투자 동아리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저한테 멤버십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방식, 하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전수받아서 멤버십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멤버를 저는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즉 멤버십 회원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나가셔서 더 이상 멤버십 서비스 없어도 스스로 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멤버를 트레이닝하는 거, 그게 제가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멤버십 서비스는 그러면 어떻게 가입하느냐? 홈페이지에 보면 가입 보이시죠? 저 가입을 누르면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하면 영상 밑에도 가입이 뜨는데요. 그걸 누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가입이 진행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 애플 아이폰에서는 가입이 안 되거나 애플 아이폰에서는 또는 아이패드에서는 3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그대로 다 바로 가입할 수 있고요.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는 오류가 난다. 그럴 때는 PC에서 가입을 하시고요.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폰이든 애플의 아이폰이든 항상 그대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만 약간 분류가 된다. 그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기대하겠습니다.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욕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권유하는 건 그만한 노력, 그 다음에 그만한 뭐라고 하죠? 좋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